스카이드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4개국어 내신팀의 윤관수 선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해볼 작품은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품 설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개념 몇 가지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적 화자의 태도 중에요. 관조적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관조적이란 말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요 대상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 시에서 말하는 관조적 태도는요 화자가 정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비슷한 말로 대상을 좀 약간 객관적인 태도로 바라본다. 이 객관적 태도랑 좀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비가 내려서 나는 우울하다. 이건 관조가 아니에요. 왜? 자기 감정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린다. 빗물이 고여 여울을 이루어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걸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이 산도화의 특징, 산도화 이 시에서는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 구강산의 그 신비로운 풍경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관조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시상 전개 방식 중에요 시선의 이동이 있고요 시선의 이동이 있고 공간의 이동이 있는데요 친구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시선의 이동과 공간의 이동은 좀 다른 말입니다. 시선은요 화자의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만 움직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시선의 이동은요 관찰 대상이 바뀝니다. 화자가 바라보는 관찰 대상이 바뀌는 게 시선의 이동이고요. 공간의 이동은 뭐냐면요 관찰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화자가 위치한 장소가 바뀌는 게 공간의 이동입니다. 장소, 위치한 장소, 바라보는 장소가 만약에 바뀌면 그건 시선의 이동이겠죠. 장소, 위치한 장소가 변화하는 게 공간의 이동입니다. 이 산도화라는 시는요 멀리 그 먼 경치, 산의 먼 경치를 바라보다가 여기서 뒤에 사슴, 발을 씻는 사슴의 모습, 관찰 대상이 바뀌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선의 이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여러분 구강산은요 실제로 있는 산이 아니거든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산 속에 강이 9개가 있다. 뭔가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리고 산 빛깔이 보랏빛이래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산 색깔은 보통 초록빛 아닌가요? 물론 겨울에는 흰색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자기 그 어떤 실제 있는 산의 풍경을 묘사한 게 아니라 상상 속의 공간을 통해서 뭔가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읽을 때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자, 세 번 나눠서 읽죠. 이런 걸 우리는 삼음보 율격이라고 합니다. 이 삼음보 율격은 우리나라 민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율격이죠. 그래서 뭐 전통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랏빛 석산의 신비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산이 보랏빛이구나 이런 거는 멀리서 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경치죠. 그럼 여기서 멀리 있는 경치를 바라보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원경이라고 합니다. 이 시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된다고 그랬죠. 먼저 멀리 있는 경치 원경을 통해서 그 산의 신비로운 모습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2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도와 두어 송이 버는데. 여기서 버는데 벌긴 뭘 벌어? 송이가 돈을 버나? 그게 아니라 꽃송이가 벌어지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산도화,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하죠. 산도화는 산복숭아 꽃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동양의 작품에서 복숭아꽃은 무릉도원의 이미지를 주로 나타냅니다. 무릉도원이 그 신선이 사는 아름다운 세계를 무릉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곳이 신비롭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송이 버는데, 송이가 벌어지는 데를 왜 버는 데라고 했느냐? 시적 허용이죠.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여기 삼음보 율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가볼까요? 3년.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봄눈이 녹아서 흐른다. 봄은 봄인데 좀 이른 봄이 되겠죠. 늦봄에는 눈이 안 남아있을 테니까 이른 봄.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보랏빛 석산 있었죠. 여기서 봄눈.
보라색과 흰색은 좀 약간 상반된 색이죠. 그래서 여기에 색채 대비가 나타난 부분입니다. 옷 같은 물, 그 맑은 물의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여러분, 사슴이란 동물의 이미지가 굉장히 뭔가 좀 순수하고 고결한 그런 느낌을 주죠. 만약에 여기서 이 신비로운 구강산에 사슴이 아니라 멧돼지가 내려와서 발을 씻는다. 그럼 좀 이상하겠죠. 좀 깨겠죠. 근데 여기서 그 아름다운 사슴이 발을 씻는다. 그 사슴은 구강산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 부각시키는 그런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봄눈 녹아 흐르는 옷 같은 물에 사슴이 발을 씻는다. 사슴이 그 아름다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서요. 사슴이 발을 씻는다. 만약에 100m 밖에서 바라보면은 제가 발을 씻는지 물을 먹는지 어떻게 알아요? 발을 씻는 거 봤다는 거는 가까운 데 있는 데서 그걸 관찰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까운 경치를 얘기하는 건 근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시는 전체적으로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는 1, 2연에서 보면은요. 여기서 산과 그리고 꽃, 이거는 움직이는 개념이 아니죠. 뭔가 좀 정적인 이미지인데요. 3년과 4연 같은 경우에는 흐르는 물과 암사슴, 뭔가 좀 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시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이런 걸 무슨 태도라고 그랬죠? 관조적 태도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핵심 정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같이 볼까요? 자유시, 서정시에 해당하고요. 성격, 관조, 정서를 직접 드러내지 않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회화가 뭐냐면 회화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주로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여주듯이 이야기를 전개하는 거 회화적이라고 합니다. 감각적, 특히 시각적 이미지가 두드러졌죠. 묘사, 그 신비로운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니까요. 탈속이 뭐냐면요. 뭔가 속세를 벗어난 듯한 느낌. 속세를 벗어난 듯한 신비로운 느낌을 나타내는 걸 탈속적이라고 합니다. 시의 주제는 봄을 맞아 산도화가 피기 시작한 산속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모습을 얘기했고요. 표현상 특징 좀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절제한 표현 맞죠? 화자의 감정이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좀 짤막하죠. 압축된 표현, 간결한 형식미 드러나 있고요. 원경에서 근경 시선이 이동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1, 2연은 정적인 분위기, 3, 4연은 동적인 분위기 나타나는 것, 그리고 삼음보 운율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라색, 붉은색, 그리고 흰색, 보랏빛 석산과 봄눈, 흰색과 보라색, 좀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X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볼까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 아니죠.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했죠. 자, X고요. 삼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 형성 맞는 말입니다. 삼음보 율격이고요. 색채 대비 보라색과 흰색 색채의 대비 드러나 있죠. 그리고 회화가 뭐라고 그랬죠?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여주는 듯한 이미지 맞는 말이네요. 가상의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탈속적이고 신비로운 느낌을 드러내는 작품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서술형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에서 운율을 고려한 시적 허용이 드러난 부분을 쓰시오. 꽃송이가 벌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죠? 송이 벌어. 운율을 위해서 좀 그 말을 줄였죠. 시적 허용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1년과 2연은 산과 꽃, 뭔가 좀 정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죠. 그리고 3, 4연, 3년에 흐르는 물, 4연에 사슴, 뭔가 동적인 이미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이미지, 동적인 이미지 함께 드러나 있는 작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